BC주정부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멜라니 마크 BC주 관광예술문화스포츠부 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댄서, 작가, 화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계속 본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많은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 팬데믹 후에는 예술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예술계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재정적 타격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많은 예술계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종사자들은 1인당 최대 1만 2천 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지원금으로 종사자들은 비디오 에디팅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멘토십이나 훈련 등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예술계 종사자들로는 무용수 및 안무가, 시각예술가, 작가, 배우, 멀티미디어 예술가, 예술계 관리자가 이에 속하며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예술인협회의 심사 이후 올 봄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캐나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합니다. 13일 에어캐나다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정부 규제로 운항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2021년 1분기부터 전체 직원 중 대략 1,700명의 인원을 감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조 조정으로 앞으로 에어캐나다는 2019년 1분기 대비 약 20%의 수용 인력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에어캐나다의 최고 부사장이자 상업 책임자인 루시 기우메트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여행 규제 강화가 회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서비스 감소는 캐나다 익스프레스사의 직원 200명에게도 여파가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주 캐나다 애틀랜틱 공항에 추가 운항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펄랜드와 레브라도의 겐더 국제공항과 구스베이 공항, 뉴브런즈윅 소재 프레데릭턴 공항의 모든 항공편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옐로나이프에 대한 승객 서비스도 일시 중단할 방침입니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과 같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을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안에 연방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유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보수당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1,0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유당의 지지율은 지난 12월보다 1%포인트 오른 36%로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3%포인트 하락한 보수당에 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NDP 지지율은 19%로 한 달 사이에 1%포인트 상승했으며 녹색당과 퀘벡당 지지율은 각각 8%와 6%였습니다. 연방 조기 총선에 대한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재집권에 성공하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점하는 데 실패하면서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어 자유당은 집권당임에도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의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유당이 다수 정부를 꾸리기 위해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루도 총리도 올해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시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올해 조기 총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밴쿠버 경찰 BPD는 지난달 13일 새벽 4시경 퀸 엘리자베스 극장 근처의 해밀턴 스트리트 길가에 누워 잠자던 한 여성 노숙자의 불을 지르고 달아난 용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남성은 잠든 여성에게 다가가 소지품에 불을 지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불은 피해자 여성의 소지품 전체에 옮겨붙어 몇 분 만에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기 전에 때맞춰 일어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몇 초만 더 늦게 일어났어도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피해자 여성은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이 피해자 여성은 어깨 길이의 어두운 머리색을 가진 백인으로 간주되며 사건 당시 밝은 회색의 롱점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35세에서 50세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최대 177cm 키의 백인계 남성으로 범행 당시 독특한 흑백색의 오클랜드 레이더스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을 목표로 한 충격적인 공격이었다며 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대중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